정치테마주가 올라왔죠. 왜냐? 지금 첫 번째 시장은 신선한 재료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. 그리고 조정 구간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조정 이후에 횡보를 하고 그리고 시장이 조용하다면 이게 성립이 되면 어떤 게 움직이냐? 정치테마주가 움직이게 될 겁니다. 왜냐? 25일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최종 변론이 종결이 될 거고 빠르면은 초란 얘기도 있어요. 초에서 중순 사이에 선고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재료가 되는 거죠. 결과가 재료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기간입니다. 이 25일날 최종 변론이 이뤄지고 그 다음에 내달 중순 사이까지의 이 재료는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아마 재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정치테마주를 봐야 되는 거. 여기 중에 뭐 다 꼭 이게 성립이 될 필요는 없지만 이 중에 제 생각에는 한두 개라도 성립이 되면은 정치테마주의 움직임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재료도 조기 대선이라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테마주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죠. 정치테마주는 너무 무서워요. 막 변동성이 커요. 정치테마주가 이 정치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그렇지 무서울 정도 그건 아닙니다. 그리고 변동성 정치테마주도 비슷합니다. 뭐 바로 뭐 하한가 간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. 그런 거는 나중에 나옵니다. 지금 말고 나중에 본격적이게 탄핵이 결론이 나가지고 후보들이 정해지고 그때 가서 그런 게 나오는 거고 결과라는 게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기대감의 이 안에서의 매매는 지금 현재 테마랑 변동성은 비슷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치 테마주라서 변동성이 너무 커서 이거는 못하겠어요는 지금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. 자, 오늘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종결을 합니다. 그동안 있었던 최종 변론이 종료가 되는 거고 이게 종료가 되면은 어떠한 기대감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냐라면 조기 대선이죠. 언제까지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적용이 될 것이냐라면은 탄핵에 대한 그 결정 3월 중순이죠. 3월 중순이나 말 탄핵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여기 시장에 있는 거죠.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그 인물들의 관련주들이 순환매가 나왔고 그리고 정책주들도 지금 이렇게 쓱 올라오고 있고요. 그 이유는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. 제가 지난 주말에 업데이트를 해드렸죠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높지 않은 후보들을 다 제외하고 지금 지지율이 높은 인물들 그 인물들만 일단 보자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정책주에 대한 얘기를 적어놨죠.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한 바퀴 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계속해서 순환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. 그리고 이제 정책주 같은 경우는 일자리라든지 저출산 일자리 같은 경우는 지난 24년 9월인가 10월부터 급속도로 지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당일이 김문수라든지 아니면은 야당일이 이재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동훈 등등등 여러 인물들이 일자리에 관련된 얘기를 작년부터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자리 관련주들이 지금 쓱 올라오고 있고 정책주로는 저출산 같은 경우는 이제 알고 있죠. 거의 세계 꼴찌라는 걸 이미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기 대선 시즌이 오면은 60일 동안 이제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정책을 새로 만든다기보다는 이런 기존 이제 일자리 저출산 이렇게 알려진 것들을 어떻게 더 확장을 시키느냐를 아마 인물들이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정책주는 지금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일자리와 저출산이고 여기가 조용히 움직이거든요. 인맥주는 지금 막 거래대금 터지면서 거래량 올라오면서 막 되게 모두가 볼 수 있을 정도로 움직이는데 일자리랑 저출산은 조용히 올라옵니다. 그 이유는 나중에는 인맥주가 죽는 날이 올 거고 정책주가 올라가는 날이 올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쓱 올라오는 느낌이죠. 그래서 모아가기 매매는 정책주가 가장 좋은 거고 빠르게 3일 이내에 치고 빠지기는 인맥주를 보는 게 맞습니다. 왜냐? 인맥주 치고 빠지기는 지금 순환을 돌고 있으니까. 특히 한동훈 케이스 당대표를 그만두니까 관련주들이 이렇게 내려갔죠. 그러다가 복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과 책에 대한 그 베스트셀러 이런 얘기가 슬슬 올라오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죠. 우리가 꼭 이 매매라는 게 이 고점에서 막 이렇게 매매하는 것도 물론 좋긴 하겠지만 이렇게 매매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기대감으로 이렇게 쓱 올라오는 이 지점을 노리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거든요. 이게 정치테마주에는 가능합니다. 그래서 정치테마주 중에 좀 많이 과대낙폭된 이런 인물들이 있다면 이 기대감이라는 게 적용이 될 수 있을지를 보는 거죠. 그래서 이 기대감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일단은 지금 이 정치테마주에서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. 그리고 만약에 탄핵이 되지 않을 경우도 우리가 당연히 고려해야 되죠. 탄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윤 대통령 관련주를 봐야 되지. 근데 이건 그때 가서 보면 돼. 그때 가서 탄핵이 결정이 나냐 안 나냐에 그날 가서 보는 거고 다만 기억을 해두는 거고 그 전까지는 조기 대선의 기대감에 인맥주들 순환매 가능성 이렇게 전략 잡겠습니다. 정치테마주 중요합니다. 왜냐? 시장이 신선함이 점점 없어지고 만약에 지수가 횡보 나오고 막 지수가 애매함이 벌어지면은 정치테마주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옵니다. 그리고 정치테마주가 이게 정말 강한 재료나 마찬가지거든요. 지금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. 그래서 정치테마주는 비중이 조금이라도 한 번씩 경험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경험을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이렇게 이슈를 제가 매일매일 정리를 해드리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머릿속에 그림 정도는 그려 놓으셔야 됩니다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많이 하면 안 되죠. 잘하시는 분들만 많이 하는 거고 처음 경험하신다거나
너무 어려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0만원이면 10만원, 만원이면 만원 이렇게라도 좀 참여를 한번 해주시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 나중에는 정치 테마주만 정책주만 움직이는 날이 올 겁니다.